요새 정관 수술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2~억 건은 하다가 11월부터는 좀 많이 줄어서 이번 달에는 한 번도 안 했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상하게 코로나 시즌 되고 나서 환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줄긴 줄었는데 정관 수술은 늘었어요. 대관에 계시다 보니까 눈이 자꾸 맞으셔서 네, 애정을 이렇게 뽐내시려다가 좀 더 안전하게 하자라는 이런 게 맞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아, 그 병원 홈페이지에도 궁금증도 올려주시는 분들 되게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정관 수술은 영구적인 피임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현존하는 피임법 중에서 그래서 성공률이 제일 좋은 걸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콘돔, 뭐 경구 피임약, 여성의 루프 시술 이런 거에 비해서 성공률도 좋고 부작용이나 네, 후유증도 그렇죠.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꼭 상담할 때 선생님들 이러실 것 같은데 자녀 출산 계획이 이제 가족 계획이 확실하게 끝났는지를 꼭 여쭤봅니다. 그럼요. 미혼이신데 네. 앞으로 나는 자녀 계획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절대로 안 해드리고요. 물론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결혼하셨는지 자제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지 꼭 여쭤보긴 합니다. 미혼이시거나 아직 자제분이 없으신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있진 않죠.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네. 네. 자녀가 없는 부부분들께서는 같이 오시면 간혹 해드리긴 해요. 동의서 같이 쓰고 저희는. 네네네. 그래서 정관 보건술도 물론 가능하긴 한데 이거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나중에 이거 그 보건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신다면은 그 타이밍은 정관 수술 받으실 때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심사숙고하시고 정관 보건술이라는 게 정관 수술하고 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성공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정관 수술은 간단하지만 보건술 자체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할 때 신중하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수술 시간은 보통 2~30분 정도 걸리고 국소 마취하에 보통 진행을 하는데 드물게 수면 마취라는 경우도 있긴 하죠. 굉장한 서비스인데요. 뭐 다른 복합 수술을 하거나 네. 뭐 2가지, 3가지를 같이 해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무도 정관 수술, 절개술 어떤 걸로 진행하나요 하고 뭐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뭐 저희도 그렇지만 3중 무도 정관 수술, 뭐 3중 차단술 이런 표현을 쓰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무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non-scalpel이라고 하는데요. 없을 무자에 칼두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소위 말하는 메스를 사용하지는 않고 칼을 안 쓴다. 그렇죠. 무도.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러니까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약간은 좀 현혹적인 말이기도 한 게 우리가 그렇다고 그 뭔가 몸속 장기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싹 만져서 하는 건 아니듯이 특수한 기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뾰족한 기구를 샤프한 기구를 이용해서 다만 칼처럼 2차원으로 절개한다기보다는 뾰족한 걸로 0차원이죠. 칼은 1차원이구나. 그러니까 선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점으로 이렇게 뽕뽕뽕 벌려서 들어가서 정관을 획득한 다음에 잘라내는 비교적 좀 나은 방법이긴 한데 요새는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거고요. 3중 차단술이라는 거는 정관 수술이라는 게 관이 있으니까 왠지 묶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이미지상 말도 그렇게 하고. 근데 엄밀히는 한번 자르죠. 여기 사진 있는 것처럼 묶는 거는 이제 새지 않게 끄트머리를 묶어줄 뿐이지 커트합니다. 정관 수술 자체는 다시는 아기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단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르거든요. 근데 자르고 나서 한쪽을 뭐 열어둔다거나 아니면은 뭐 몸 쪽에 가까운 단면을 어떤 근막층 같은 거 안으로 이렇게 쏙 아예 그냥 넣어서 이따가 나올 수 있는 뭐 재문합이라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좀 더 줄인다거나 이런저런 거 있긴 한데요. 저는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3중이라는 거는 묶은 다음에 찢어주고 자르고 잘라야 단면이 나오니까 자른 단면을 뭐 레이저나 아니면 소작기 같은 걸로 지져주고 묶고 자르고 지지고 3가지 어떤 루트를 차단을 한다. 그래서 3중 칼을 쓰지 않는 무도 정관 수술이 요즘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절개술 같은 거를 해본 적은 있는데요. 네. 정관 수술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 보신 적 있으세요? 페일해서. 정말 너무 힘들죠. 정관술이 되려면은 너무나 쉽게 되는데, 와, 왜인지 모르게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다 촉지를 해서 정관을 만져서 그거를 느끼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혈관인지 정관인지 도저히 구분 안 되는, 근막인지 구분 안 되는 분, 혹은 긴장을 하시든 원래 짧으시든 고환이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어서 공간이 딱 확보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케이스를 만나면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손의 힘은 점점 빠지는데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 한 분은 한쪽은 잘 시행이 됐는데 반대쪽은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만져지는 듯도 한데 아닌 것도 같고, 잡았다고 했는데 정관 아니고 그냥 근막이 뭉쳐서 이렇게 보인 거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환자분도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하게도 이해심이 좋으셔서 거의 진짜 한 40분 넘게 고생 하시다가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사실은 그만한 적이 그래서 있는데요. 이 절개술이란 거는 그럴 때 보통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정관 수술이 일반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도 한 10년 동안 이제 한 3,000건 정도는 이제 거의 한 것 같거든요. 1년에 한 300~400개씩은 하니까요. 근데 1년에 한두 분은 꼭 있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수술 들어가기 전에 양쪽 만져보고, 그렇죠. 탈장 경험이 있거나 뭐 옛날에 그 고환 쪽 수술했거나 하신 분들은 못할 수도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쪽이 아예 안 만져지거나 촉지가 안 되면은 설명을 드려요. 이거 하면은 절개술로 해서 끄집어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좋겠는지 보고서 이제 아예 뚫지를 않죠, 그럴 때. 네. 간혹 이 정관이 미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 자제분을 다 출산하신 다음에 정관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과 좀 배치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 케이스는 이쪽 정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끝을 내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3개월 후에 정액 검사했을 때 엄청 두근거렸는데 다행히 안 나와서. 안 나오셨군요. 네, 그래서 막 천만다행. 아이고 그때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끝난 적은 있었죠. 비교적 잘 이루어지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통증에 대해서는 늘 두려워하시는데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그죠. 네,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불편의 맥시멈도 그냥 요 정도.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되면 마취를 조금 더 하거나 당기는 거를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천천히 하거나 이런 피드백이 들어가니까. 왼쪽 오른쪽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당겨질 때 일단 좀 뻐근한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한 가지는, 수술 직후에 바로 피임법으로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차단을 하고 나면 상부 통로에는 정자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사정액 배출을 통해서 소진을 시키고 그 이후에 정액 검사를 꼭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피임법으로 완성이 됐는지 무정자 상태인 걸 확인을 해야 안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훨씬 더 금슬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많이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